둘째 마당 1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마당 1장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과정까지 해봤죠.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 버튼은 앱의 화면에다가 넣은 거죠. 그리고 그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XML 코드로 구성을 한다. 그죠? XML 파일에서 팔레트라고 하는 데서 버튼을 끌어다 놨어요. 그리고 이 화면 구성 부분과 소스 파일, 즉 KT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소스 파일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한 쌍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버튼이 들어가 있는 이 화면은 앱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인플레이션은 메모리에 객체화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튼을 실제 우리가 동작하는 버튼으로 만들려면 메모리에 버튼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코드가 연결돼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 자, 버튼을 화면에 넣은 거를 실제 사용자가 똑같이 화면에서 보게 만들려면 버튼이 메모리에 객체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객체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만드는 과정은 얘 앱이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이 메모리에 만들어졌는데 메모리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 파일에서는 얘가 분리돼 있으니까 얘가 메모리에 만들어져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아이디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로 화면에 추가했던 걸 찾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웹도 화면을 위한 그 부분, 즉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과 소스 파일, 즉 자바스크립트를 쓰죠. 웹에서는 그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디로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로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넣은 버튼의 아이디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튼으로 찾아서 쓰게 되는데 찾는 과정을 요새 자동으로 해줘요. 우리가 아까 build.grade에다가 한 줄 추가를 했는데 그 한 줄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만 넣으면 바로 이 버튼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와 우리가 따로 또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충돌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게 되면 버튼으로 바로 접근을 해서 그걸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바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버튼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해봤으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임포트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임포트라고 하는 걸 열어보면 자동으로 이 버튼에 대한 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버튼까지 입력하면 자동으로 밑에 뜨는데 혹시 그 과정이 넘어갔다 라고 하면 임포트가 안 돼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lt Enter 키, 요게 요 팝업이 뜬 상태에서는 Alt Enter 키라고 하니까 Alt 키를 누르고 Enter 키를 치면 자동으로 또 임포트가 돼요. 그리고 그것도 넘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뜨거든요. 그럼 빨간색 표시에 커서만 갖다 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거기에 임포트라고 하는 파란색 링크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포트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걸 해보는 분들은 자, 요게 계속 빨간 줄이 뜨는데 요 빨간색을 어떻게 없애냐? 저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임포트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능을 내가 갖다 쓴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소스 파일에서 자, 버튼.점 세동 클릭 리스너 그다음에 한 줄 띄우고 중괄호가 되는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토스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띄우는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그때 보이는 메시지는 여기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하면 된다. 그럼 큰 따옴표 안에 넣은 글자가 그대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그랬죠.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걸 한번 할 겁니다. 자, 사용자가 뭔가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앱을 만들 때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 또는 값을 가지고 와서 버튼을 눌렀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거, 그랬을 때 뭔가 처리를 하고 그거를 다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결과, 텍스트 뷰가 아니라 뭐 이미지로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과정,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화면 동작 과정이에요. 그 화면 동작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과정을 우리가 자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화면을 먼저 바꿔야 되겠네요.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요 화면이 있는데요. 저 화면을 확대하고 싶으면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는 지금 이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면이 크면 뭐 이걸 굳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위쪽으로 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버튼을 좀 올려 볼게요. 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쪽으로 얘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입력 상자를 갖다 놓을 텐데요. 입력 상자는 왼쪽 위에 팔레트에서 자, 이 칸번 밑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가보면 밑줄로 이렇게 그어진 게 있죠. 이게 입력 상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에 입력 상자가 밑줄 하나로 이렇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자, 사각형 박스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 그 밑에 건 전부 다 입력 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입력 상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입력 상자의 글자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점점점점으로 보이게 해야지 이 비밀번호가 노출이 안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플레인 텍스트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갖다 놓습니다. 자, 화면에 일단 갖다 놔 보면 요거는 위아래 좌우 연결점, 요걸 이제 연결점이라고 그러죠. 연결점이 비어 있죠. 자, 요거는 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빨간색 표시가 떠 있죠. 빨간색 표시. 요거는 에러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아직 위치를 못 잡고 있다. 어디로 붙으라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연결해 봅니다. 왼쪽 거를 잡아당겨서 선택을 하고 잡아당겨서 왼쪽 벽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보이죠. 연결점이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 것도 선택해서 쭉 끌어다가 붙이면 오른쪽 것도 연결됐다는 표시로 진한 연결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쪽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요거는 연결점을 부모의 벽으로 붙인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컴포넌트 트리에 보면 여기 처음 있는 게 있죠. 이걸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최상위 레이아웃은 액티비티를 화면이라고 했는데 이 화면인 액티비티를 꽉 채우는 그 레이아웃이 최상위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최상위 레이아웃이 이 제약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를 버튼이나 입력 상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위젯이라고 불러요. 위젯,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안에 지금 추가가 된 형태가 되겠죠. 추가가 된 형태. 그러면 이 위젯, 눈에 보이는 거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부모 레이아웃이 됩니다. 이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 레이아웃에 갖다가 붙인 겁니다. 벽에다가. 자, 그럼 이제 위쪽을 붙일 텐데 위쪽은 요걸 선택해서 위에 있는 버튼으로 끌어다 놓다 보면 버튼의 위아래 버튼이 이렇게 보이죠. 연결점이 보입니다. 위아래 점이. 그러면 버튼의 아래쪽 점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래쪽 점 있는 데까지 붙이라는 겁니다. 붙이라는 거고요. 요거를 끌어다가 아래쪽으로 좀 당겨 놓으면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부모의 벽으로 붙일 수도 있지만 같이 있는 동료가 되겠죠. 우리가 요걸 이제 부모 대신 요 자식이라고 하고요. child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의 위치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자식의 연결점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쪽으로 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띄우는 거는 요걸 끌어당기면 띄울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자, 요 아래쪽 연결점을 끌어다가 부모의 아래쪽 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취소하고 싶어요. 아래쪽은 연결하는 게 이렇게 멀리 떨어지잖아요. 취소하고 싶으면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속성창을 보면 요게 있죠. 컨스트레인트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점이 만들어지면 얘도 진하게 되거든요. 아래쪽에 여기 X 버튼이 뜨죠. 갖다 놓으면 요걸 클릭하면 자, 여기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희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는 좌우는 위치를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이쪽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약간 띄워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이 연결이 안 돼도 얘는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이 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요렇게 붙고 왼쪽으로 붙여라라고 하면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연결점은 모두 다 연결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결정할 수 있게만 연결점을 연결하면 되고요. 보통은 2개부터 3개, 4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입력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더 갖다 놓겠습니다. 자, 컴먼 하고요. 버튼을 하나 또 갖다 놓습니다. 자, 가운데 세로 이 가이드선, 이 안내선이 보인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자, 좌우는 자동으로 지금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쪽은 이렇게 선택해서 위에 있는 입력 상자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약간 띄워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그 밑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 연결점을 버튼의 아래 연결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약간 띄워 놓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입력 상자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입력 상자를 선택하고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속성들이 보이죠. 이 속성들을 약간 이제 변경을 하도록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